대한민국 오디션 역사에서 결승전의 종료는 곧 하나의 완성된 서사를 의미했습니다. 우승자의 눈물과 왕관, 그리고 최종 순위라는 엄연한 숫자는 대중에게 서바이벌의 마침표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MBN 무명전설이 기록한 최종의 시청률 9.3%, 최고 시청률 10.1%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이 잔혹한 경연이 남긴 화려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오랜 무명을 버텨낸 성리의 우승은 그 자체로 완벽한 드라마였고 대중은 그 엄숙한 무게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이 꺼진 직후 무대 뒤편에서 시작된 데이터의 움직임은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최종 3위에 머문 장한별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종영 직후 15,000명을 돌파하며 우승자 성리의 기록을 2배 가까이 아득하게 뛰어넘은 현상은 단순한 수치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디어 플랫폼이 지정한 승자와 시장이 선택한 실질적 자산이 불일치하는 K-팝 서바이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가 더 이상 아티스트의 미래 가치와 팬덤 경제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가요계의 냉혹한 진실을 반영합니다. 결국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진정한 권력은 방송국이 부여한 왕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결핍과 아쉬움 속에서 자발적으로 결집한 팬덤의 경제학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증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공급자가 통제하던 서바이벌 생태계가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권력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방송국이 설계한 경연의 규칙 안에서는 성리의 우승으로 완벽한 결말을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대중이 움직이는 실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알고리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한별의 팬카페 회원수가 보여준 폭발적인 기세는 단순한 일회성 화제성이 아니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소비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팬카페 가입이라는 행위는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를 넘어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의 표시이자 팬덤 결집의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반전은 K-팝과 오디션 산업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미디어 서사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오디션이 방송사의 편집과 심사위원의 점수로 대중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의 프레임 너머에 있는 아티스트의 잠재력과 서사를 스스로 발굴해냅니다. 장한별의 최종 3위라는 성적표는 팬들에게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저평가된 아티스트를 자신들의 힘으로 정상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강력한 보상 심리와 집단적 의무감을 자극했습니다. 오디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동력을 갖는 팬덤은 탄탄대로를 걸어온 우승자의 팬덤이 아니라 서사적 결핍을 공유한 준우승자나 상위권 탈락자의 팬덤이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전쟁의 이면에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수라는 단 하나의 지표가 아티스트의 종합적인 대중성과 시장 가치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코어 팬덤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수치와 대중적인 호감도, 음원 차트의 지속성, 유료 공연의 티켓 파워, 그리고 방송사들의 섭외 기준은 각기 다른 궤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막강한 인지도를 가진 기존 기성 가수의 팬카페 회원수가 개설 시점이나 플랫폼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현상은 화려한 숫자 뒤에 존재하는 복잡한 변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더합니다. 최종 2위를 차지한 하루의 사례는 이러한 팬덤 경제학의 불균등한 형성 과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루는 심사위원과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준우승이라는 독보적인 음악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의 팬카페 회원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창력과 예술성으로 획득하는 대중적 감탄과 아티스트를 위해 직접 지갑을 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팬덤의 결성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잔혹한 공식을 입증합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방송 중에 강력한 임팩트로 점수를 쌓아가지만 그를 향한 호감이 단단한 팬덤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계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아쉬운 서사를 남긴 아티스트는 종영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팬들의 부채의식을 자극하며 폭발적인 데이터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의 불일치는 탑 7에 진입한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친 현실입니다. 이미 고유의 활동 영역을 구축했던 참가자와 순수 무명에서 출발해 기적을 쓴 참가자 사이의 팬덤 격차는 오디션 무대가 주는 찰나의 박수와 한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지속시키는 팬덤 생태계 구축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보여줍니다. 결국 이 눈물겨운 숫자들은 누군가의 가치를 폄하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무대라는 기회가 끝난 후 홀로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시장의 시험대를 의미합니다. 이 잔혹한 운명은 왕자를 차지한 우승자 성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무명전설, 초대 챔피언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상징성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매 무대마다 완벽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지우게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에서 장한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성리가 이뤄낸 서사의 가치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리에게는 방송사와의 연계 활동, 단독 무대 선점 등 우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인프라가 주어집니다. 이 강력한 초기 브랜딩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영역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그의 팬덤 또한 언제든지 확장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오디션의 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전설 탑7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 추이가 보여준 파장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의 일시적인 순위 바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디어가 설정한 가치 체계와 소비자가 직접 구축하는 데이터 자산이 정면으로 충돌한 현대 K-팝 비즈니스의 축소판입니다. 경연의 순위는 단 한 번의 무대로 결정되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디지털 생태계에서 팬덤의 움직임은 생물처럼 시시각각 요동치며 아티스트의 미래 가치를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대중은 더 이상 방송국이 편집한 점수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무대 위에서 남겨진 감정의 파편과 아쉬움의 서사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진짜 승자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나 초기 데이터의 폭발이 곧바로 장기적인 시장의 권력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화제성으로 팬카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타이밍과 감정적 결집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그 숫자를 실제 유료 콘서트의 관객으로 전환시키고 음원 차트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롱런하는 가수로 생존시키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오늘의 뜨거운 열광은 내일의 차가운 외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한별을 비롯한 탑7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숫자가 주는 달콤한 착시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중이 이 시점에 자신들에게 반응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음 무대에서 압도적인 가창력과 음악성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일뿐입니다. 결국 미디어 서바이벌의 시대는 끝났고 시장이 직접 평가하는 잔혹한 진짜 서바이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명전설의 진짜 전설은 결승전 무대 위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중의 자발적인 선택과 치열한 데이터 전쟁 속에서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매며 진정한 대중성을 거머쥐려는 우승자 성리와 15,000명의 강력한 팬덤 군대를 거느리고 가요계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장한별, 그리고 자신만의 궤적으로 증명해 나갈 탑7의 미래는 K-팝 산업이 마주할 또 다른 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무너진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진짜 승부의 결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